네, 루팡입니다. 자, 이제는 문제은행 관리. 자, 문제은행 관리 가면 목록이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목록에 있는 그 테스트 문제은행들은 문제 입력 메뉴에서 입력한 문제들입니다. 문제가 입력이 되면 문제은행 관리 목록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 아이콘 보시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색깔이 변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처음에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회색으로 보여져요. 이거는 지금 유효하지 않은 문제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은행의 기능은 뭐냐면 문제를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다가 테스트를 출제할 때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줘서 이 조건에 맞는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설정해주는 이 조건에 맞는 문제들을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뽑아서 랜덤으로 섞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문제은행들은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이 문제은행에서는 문제를 뽑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를 뽑아지게 하려면 검정색으로 해주면 되죠. 근데 검정색으로 다 했다 그래서 무조건 뽑아지는 건 아니죠. 랜덤이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질 수도 있고 안 뽑아질 수도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뽑아질 수도 있고 안 뽑아질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뽑아져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검은색은 뽑아질 가능성도 있고 안 뽑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뽑아진다, 문제가 저장만 되어 있고 사용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입력하게 되면 들어와서 먼저 검토를 하세요. 뭐 잘못 입력되어 있는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문제에 잘못된 문제가 없다, 학생들이 응시해도 문제가 없겠다 싶은 문제은행 이것들 같으면 그때 이제 검토가 끝난 이후에 한번 클릭해서 검정색을 바꿔주시면 이제 이게 조건에 맞는 그 테스트를 출제했을 경우에 문제가 뽑아져 나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입력만 해놓으면 그냥 저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로 출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검토가 보고 검토가 잘못된 게 없다 해서 검토가 끝나면 그때 클릭해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근데 보니까 이거는 문제로 출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문제은행 같으면 회색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이 문제은행은 절대로 문제로 출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두시고, 그리고 이 타이틀 바로 앞에 녹색 아이콘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이 해당 그 문제은행의 설정, 문제은행 타이틀 설정 값을 변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변경하거나 문제를 추가하거나. 자, 이 듣기 평가입니다. 여기에다가 문제를 더 추가하겠다, 아니면 뭐 수리 영역 테스트입니다. 여기에다가 문제를 더 추가하겠다. 그럴 때 들어가도 되겠죠. 들어가서 변경할 거 있으면 변경하시면 되고요. 나는 변경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추가하겠다. 그럼 문제 추가 눌러서 문제를 추가하게 되면 이 그 문제은행 아래쪽으로 그 계속해서 입력한 문제가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타이틀을 바꾸겠다, 작성자는 못 바꾸고요. 과목을 바꾸겠다, 그런 이제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녹색 아이콘 들어가서 과목도 바꿀 수 있고요. 그룹도 바꿀 수가 있고요. 시험 유형도 잘못했으면 제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시겠죠?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하고 돌아가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문제를 추가하고 싶으면 문제 추가 눌러서 문제를 추가를 이 부분에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추가는 또 하나 방법이 있죠. 타이틀 들어가서 보시면 맨 아래쪽에 문제 추가 버튼이 있어요. 그죠? 클릭해서 들어가면 문제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문제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가 있죠? 프린트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그대로 클릭하면 창이 떠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보여지죠? 이거를 그대로 이쪽에 있는 프린트 버튼 누르면 프린트 할 수 있는 창이 대화 상자가 뜨죠? 인쇄 누르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프린트 하면 필요 없는 이 위에 있는 이게 다 출력이 되니까, 그죠? 왼쪽에 있는 메뉴도 출력이 되니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그냥 따로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하면 새 창으로 열려서 문제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만 출력할 수 있도록 프린트를 눌러서 인쇄 누르면 인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고치고 싶어. 개별적으로. 그럴 때는 고치면 돼요. 어떻게? 각 문제 앞에 있는 M자, 그죠? 문제 각 위쪽에 보면 M자, X자, U자가 있죠. M자는 그 해당 문제를 변경하는 거고요. X는 삭제, U는 이 문제가 등록되어 있는 단원, 여기서 입력한 과목별 단원이 있죠? 그 단원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하나 해볼까요? 바꿔볼까요? 수학은 바꿀 게 없는데 다른 과목 한번 바꿔볼게요. 듣기평가? 아닌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삭제를 하면 지금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삭제할 때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지문에 관련된 문제예요. 1번 문제를 삭제하려 합니다. 삭제하려는 1번째 문제는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니 삭제할 경우에 관련된 지문을 정리하세요. 한번 삭제한 데에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지문 보면 관련된 문제를 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세 문제로 1번 문제죠. 1번 문제 지문을 입력했고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예요. 그러면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까지 이제 지문에 걸린 문제잖아요. 이 1번 이 지문에 걸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지문을 정리해라 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3번까지 걸려있죠 문제가. 그걸 제가 따르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어.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3번 문제가 있고 4번 문제가 있고 5번이 있고 뭐 6번 7번 8번 9번 있어 문제가. 근데 지문을 하나 넣었어요. 4번에다 넣었어 지문을 4번 문제 위에다가 지문을 넣었어요. 지문.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세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 라고 지문을 입력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이 문제가 지문이 인식하기를 지문이 3개가 있으니까 4번에 들어갔으니까 4번 5번 6번까지 지문에 관련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중간에 문제를 지웠어. 그러면 지문은 3개로 인식하고 있는데 중간 하나 지워버렸으니까 4번 5번 없고 6번 7번까지 지문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지문이 4, 5, 6에 관련된 거죠. 이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중간 하나를 지워버리니까 4번, 6번, 7번 세 문제니까요. 지문에 관련된 게 7번까지 지문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되죠. 원래 지문은 4, 5, 6이니까 5번을 지웠으면 4번하고 6번까지만 지문이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일 텐데 지문에 관련된 문제를 세 문제로 해놨기 때문에 얘가 한 칸 더 가서 지문하고 관련도 없는 문제를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삭제를 우선 하세요. 삭제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1번, 2번, 3번 문제가 1번 지문에 걸려있는 문제죠.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지워볼게요. 2번 문제를 지웠어. 그러면 지금 3번 문제까지 지문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얘가. 근데 이 원래 3번 문제는 4번 문제였죠. 그죠? 3번 문제가 지워지면서 밑에 있는 문제가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건 지문하고 관련 없는 문제인데 지금 관련 있는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해줘야 되죠. 어떻게? M자. 지문이 있는 문제. 1번이죠? 들어가서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지웠으니까 두 문제다. 저장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3번 문제 가서 X표를 눌러도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라는 메시지가 안 뜨죠. 그냥 이렇게 삭제하면 돼요. 지문하고 관련 없는 문제니까. 대신에 1번하고 2번 문제는 다시 지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정리를 해라 라고 나오죠. 아까는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였기 때문에 3번 문제까지 삭제를 하려고 그러면 지문을 정리하라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두 문제 관련 문제를 두 문제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1번, 2번까지 걸린 문제죠. 3번을 삭제하려고 해도 지문 정리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냥 삭제하시면 돼요. 3번은 지문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삭제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삭제를 하시고 그게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일 경우에는 그 지문이 입력되어 있는 문제에 M자 버튼 들어가서 그 지문하고 연관된 개수를 삭제한 그 문제를 뺀 만큼의 개수를 다시 정리를 해서 입력해 주시면 제대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뭐 수학 문제 같은 거는 이런 지문을 잘 안 쓰는데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게 많잖아요. 그 지문 하나를 보고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럴 경우엔 지문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그 지문에 관련된 문제를 삭제할 경우에는 삭제한 다음에 그 지문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 그죠? 들어가서 관련 문제 개수를 그 삭제를 하고 난 이후의 개수로 정리를 해줘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뭐가 있냐면 문제은행 설명드렸다시피 문제은행에 저장되어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검게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제은행들은 문제를 테스트를 출제할 때 이 조건에 맞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대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뽑아져 나갈 수 있어요. 뽑혀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 모르죠. 이 프로그램상에서 그 조건에 맞는 것 중에서 알아서 골라서 랜덤으로 출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